60대 이후의 건강은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근육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체온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생명 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이 찐 것 같아요. 예전보다 체중이 줄었는데 건강은 나빠졌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중은 같아도 근육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인체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근육이 줄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가 쉽게 쌓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조직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혈당을 흡수하고 열을 내어 체온을 유지하고 호르몬을 분비해 뇌를 안정시킵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의 부족입니다. 근육은 몸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죠. 그런데 근육이 줄면 이 창고가 작아집니다. 결국 남은 당이 혈액 속에 쌓여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또 하나의 난로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열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손발이 따뜻하고 면역력이 강합니다. 근육이 줄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몸이 자주 붓고 감기에 잘 걸리며 피로에서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근육은 단지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줄면 계단이 두려워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쌓여 점점 몸을 덜 쓰게 만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근감소의 시작입니다. 근육 감소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젊을 때보다 10년이 지나면 약 10% 감소, 20년이 지나면 2030%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중계는 이런 변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살은 그대로인데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요. 이걸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괜찮지만 속에서는 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낙상 한 번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육이 없는 뼈는 쉽게 부러지고 그 후엔 걷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걷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은 3년 후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 8주간의 근력 운동만으로 허벅지 근육의 두께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기분도 안정되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만 바꾼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꾼 것입니다. 근육은 정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쓰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하고 집중력이 높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60대 이상에서 근육이 줄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뿐 아니라 신경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운동을 멈추면 몸이 급속히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뇌도 반응합니다.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질 때마다 뇌는 그 움직임을 학습하고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두뇌를 젊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오늘 움직인 시간, 어제 쉬었던 시간, 그 모든 걸 몸은 기억합니다. 3일만 움직여도 근육은 아직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3주만 꾸준히 해도 혈류가 바뀌고 몸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써준 만큼 정확히 보답합니다. 근육은 세포 단위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단백질이 합성되고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분해가 합성보다 빨라집니다. 이걸 막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수면, 운동, 그리고 생각. 이 네 가지가 근육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였다면 내일은 그만큼 더 나아집니다. 그게 근육의 언어입니다. 꾸준함이라는 언어로만 반응하는 존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소모품이 아니라 재산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병원에 덜 가고 독립적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자립심이자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명한 질병입니다. 이 병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증상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지 피곤하고 걷기가 귀찮아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점점 움직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몸의 다른 시스템도 함께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류량이 줄고 혈류가 줄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신체의 대사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가 느려지고 칼로리를 잘 쓰지 못합니다. 음식을 예전처럼 먹는데도 체중이 늘고 뱃살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찐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이 혈관 속에 남아돌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첫 신호가 바로 피로입니다. 피로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과 혈당 조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지방이 쉽게 쌓이고,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심장을 도와 피를 순환시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립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고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 결과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죠. 이게 바로 혈압 상승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합니다.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밝고 긍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함께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여성에게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 근육 합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1.5배 빠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은 호르몬의 균형을 지켜주는 내부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감소증의 신호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이미 근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첫째,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 어렵다. 둘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쉽게 차고 무릎이 아프다. 셋째, 예전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졌다. 넷째, 팔뚝과 허벅지 살이 말랑하고 탄력이 없다. 다섯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다.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지금이 바로 근육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쉬는 것. 하지만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제대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건 대충, 움직임은 부족, 수면은 불규칙.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근육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즉, 근육을 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5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닭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이 둘을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사과 반쪽. 점심 닭가슴살 100g, 현미밥 반 공기, 채소 샐러드. 저녁 두부 반모, 연어 1조각, 요거트 1컵.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를 충분히 달성합니다.
그리고 운동.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자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자중 운동입니다.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15회씩 3세트. 벽 밀기 손바닥으로 벽을 천천히 밀었다가 돌아오기 10회씩 3세트. 발끝 들기 까치발로 서서 천천히 오르내리기 20회씩 3세트. 밴드 스트레칭 밴드를 잡고 팔을 뒤로 당기기 10회씩 2세트. 이 4가지만 매일 해도 3주 뒤엔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몸을 데워야 합니다. 5분만 제자리 걸음을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근육통이 오래 갑니다. 호흡은 힘을 쓸 때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마십니다. 이게 근육의 리듬입니다.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근육은 자극의 지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세트라도 하면 몸은 아직 사용 중이야라고 인식합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근육 손실을 막습니다. 그리고 수면. 근육은 자는 동안 자랍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복구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대가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2시간 전부터 TV와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1컵,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을 고르게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근육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대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TV를 보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을 깨웁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챙겨 먹고 조금 더 쉬는 것. 이 단순함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10년 뒤에도 당당히 걷습니다. 근감소증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근육은 당신의 생활, 식습관, 마음가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처음엔 힘이 듭니다. 근육이 뻐근하고 다음 날엔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통증이 아닙니다.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이 덜 버겁고 숨이 덜 차죠. 근육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루틴화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생각만 해선 절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루틴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언제 할까 고민하지 않고 이 시간엔 하는 거야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스트레칭 5분.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어깨를 10번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다리를 깨웁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이 한 컵이 몸의 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견과류 1줌.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이 밤새 분해된 것을 막아줍니다. 점심에는 기름기가 적은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고 채소와 통곡물을 함께 먹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저녁엔 두부나 달걀찜,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과식하지 말고 잠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세요. 하루 중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 체온이 높고 근육이 가장 활발합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하니까요. 운동이 끝나면 단백질을 꼭 섭취하세요. 운동 후 30분 안에 달걀 1개, 두유 1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타이밍이 근육을 복구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움직인 시간을 떠올리며 몸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완된 몸은 숙면으로 이어지고 숙면은 다시 근육의 회복을 돕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건 결국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열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의미를 느낄 때 생깁니다. 운동이 단순히 체력 관리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느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다시 걷는 게 두려웠던 7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5분씩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동네 산책이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68세의 여성분은 밤마다 종아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20분씩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수면제 없이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 노력만큼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오늘 움직이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이제 근육을 회복시키는 7단계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몸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던 것이 줄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자세가 달라집니다. 등이 곧아지고 어깨가 펴지며 걷는 걸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소화가 좋아집니다. 복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위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넷째, 기분이 밝아집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여섯째,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잠이 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7가지 변화는 모두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마음의 변화는 훨씬 먼저 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근육을 만듭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몸의 강함이 아니라 회복력으로 평가됩니다.
근육은 그 회복력의 원천입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아파도 빨리 회복하고 넘어져도 쉽게 일어섭니다. 근육이 적은 사람은 작은 부상도 큰 사고가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젊을 때처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게입니다. 몸을 다그치지 말고 오늘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더 좋아합니다. 혹시 운동이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5분만 이기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5분의 움직임이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입니다. 근육이 생기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당당히 걷는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손끝을 머리 위로 뻗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의 근육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근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써주기를.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순간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움직인 만큼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근육을 되살릴 시간입니다. 걷고, 먹고, 자고, 다시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몸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근육은 나이를 잊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반응하고 그 손끝의 힘으로 다시 삶을 잡아당깁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